자본주의는 우리 삶의 기반이죠. 우리는 매일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본의 폭주를 막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죠. 두 가치는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위험해집니다.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해요. 독과점을 막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심판을 비난하는 관중들이 있어요. 반칙한 선수를 오히려 응원합니다. 부패한 기업을 감싸고 돌죠. 이들은 자본주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자유라고 착각하거든요. 시스템의 폐해를 본질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죠. 최근 유통시장을 한번 볼까요? 특정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죠. 편리함 뒤에 숨은 칼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이 뒤따르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이를 정당화합니다. 돈 잘 벌면 그만이라고 말하죠. 기업의 횡포를 능력으로 포장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만이 유일한 가치니까요. 우리는 이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과도 맞닿아 있죠. 흔히 말하는 보수 지지층입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죠. 이들은 왜 부패를 지지할까요? 자신과 기업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 믿죠. 전형적인 낙수 효과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올해 경제지표만 봐도 알 수 있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부의 쏠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실을 부정해요.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고 주장하죠. 공정한 경쟁을 방해라고 여깁니다. 정글의 법칙만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 독재 정권의 유산입니다. 성장을 위해 인권을 희생했던 시절이죠. 그때의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기억하시나요? 군사 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때를 그리워해요.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유 하나로요. 독재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 주머니만 채워지면 그만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천박한 자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이 우선인 거죠. 현 정권 지지자들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세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가 핵심이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의미가 왜곡됐죠.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자유입니다. 책임 없는 방종을 자유라 부르네요. 진정한 자유는 공존을 전제로 해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그런 인식이 없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 찍들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안위의 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할 뿐이죠. 약탈적 자본주의자들의 민낯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죠.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주소입니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려 하면요. 이들은 기업 탄압이라며 반발합니다. 소비자 권익보다 기업 이윤을 챙기죠. 노예가 주인을 걱정하는 꼴입니다. 쿠팡 사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노동환경 문제나 갑질 논란이 터지죠. 그래도 이들은 기업 편을 듭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면서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죠.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강자의 논리를 따르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있는 자에게 굴복합니다. 권력에 줄을 서야 안전하다고 믿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낸 가치죠. 하지만 이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시하니까요. 올해로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죠. 현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어렵죠. 그런데도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입니다. 부패한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죠.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이 유리하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필사적으로 막는 거죠.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광고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기업의 불리한 기사는 감춥니다. 친기업적인 여론을 조성하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판을 치죠. 노조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해요. 이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퍼나릅니다.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부추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죠. 비판적 사고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10대, 20대 일부도 동조합니다.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공정함을
기계적 평등으로 오해해요. 약자 배려를 역차별이라 느낍니다. 이 또한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물려주었으니까요.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심어줬죠. 괴물을 키워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죠. 심판이 매수되면 경기는 망가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짝입니다. 독과점 기업은 혁신을 져야 합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안주하게 되니까요.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되죠. 가격 인상과 서비스질 저하로요. 그런데도 지지 세력은 옹호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스스로 호구 잡히기를 자처하는 꼴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민주 시민의 자격이 의심돼요.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비자일 뿐이죠.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소비자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이나 자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이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도 될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망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탐욕스러운 제국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도 끝이 있을 겁니다. 그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기후위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했으니까요.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은 겁니다. 이 또한 탐욕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의 주가지수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구가 망해도 돈만 벌면 된답니다.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죠. 30대, 40대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휘니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만 외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네요. 낙수 효과는 허구임이 증명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인정했죠. 그런데도 낡은 이념을 고집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눈이 먼 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부패한 자본과 결별해야 하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도 심판해야 해요. 표로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됩니다. 방관은 악을 돕는 행위일 뿐이죠.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돈이 없어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요. 약탈적 자본주의자들은 반대하겠죠. 그 비용이 아깝다고 할 테니까요. 세금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그들의 머릿속엔 계산기만 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지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이죠. 진정한 보수는 책임을 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죠. 하지만 한국의 자칭 보수는 다릅니다.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 해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죠. 회사가 어려우면 공적 자금을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빚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은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죠. 나쁜 기업의 물건은 사지 말아야 해요. 불매운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지갑이 곧 투표용지입니다. 정치적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내 삶을 망치는 정당을 찍지 마세요. 부자들만 대변하는 후보를 거르세요.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이미 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자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해요.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존심입니다. 부패한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권력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이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직시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합시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평등 그리고 연대입니다. 이 가치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니까요. 약탈자들의 궤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독이 있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돈이 지배하는 정글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인가요?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과도기일 겁니다. 더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진통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부패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탐욕의 질주를 멈추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다짐을 잊지 마세요.